반갑습니다. 수학작가 김재현입니다. 인공지능과 수학교육 세 번째 시간으로서 이미지 자료에서 활용하는 인공지능, 그 중에서 그 인공지능이 수학을 어떻게 포함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이 갖는 내용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 행렬일 거고요. 그 행렬과 관련해서 어떻게 연산을 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될 것 같은데, 저는 그 중에서 이제 행렬에 대한 기초적인 설명이 좀 이루어질 거고요. 그거 행렬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렇게 격자처럼 지금 여러분이 보시고 계신데, 이 격자 자체가 행렬이긴 합니다. 갑자기 무슨 얘기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이거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사각형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렇죠? 이 사각형에서 색칠을 이렇게 합니다. 뭐 아예 대각선으로 한다라고 할까요? 그러면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이거를 행렬로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어요. 이 묶는 방법이 색칠을 한 거는 1이고요. 색칠을 안 한 것은 0이라고 두는 겁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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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게 행렬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 행렬이라는 것이 수학에서 반영이 되고 있다. 그럼 이게 이미지로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제가 이 행렬이 어떤 형태냐라고 하는 거를 물어본다면, 이거는 우리가 이제 5 곱하기 5 행렬이라고 부르고, 내지는 5차 정사각 행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차 정사각 행렬이요. 그러니까 이런 행렬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에서는 이 행렬이 매우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해상도를 나타낼 때도 이 행렬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픽셀이라고 하죠. 여러분이 뭐 게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도 이제 픽셀 이야기를 하고, 또 예전의 게임들부터 해서 뭐 나왔던 거를 이제 하면은 마리오 게임이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되게 예전에 나왔던 슈퍼마리오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그때 픽셀은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러니까 해상도가 낮았다는 거죠. 근데 시대가 가면 갈수록, 또 이미지나 이런 부분이 개선될수록 해상도 자체가 높아지고, 그 해상도에 따라서 행렬이라는 것 자체도 매우 신경을 쓰고 있고, 그 신경을 쓰는 것에 픽셀, 해상도, 행렬 이렇게 또 연관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매우 좀 중요하게 바라볼 수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미지 자료가 어디에서 이제 활용이 되느냐라는 것이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일단 1번.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대선이나 총선, 지방선거 이런 걸 할 때 지문 인식을 합니다. 그렇죠? 지문 인식.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죠. 두 번째.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엑스레이를 촬영을 했다면, 이제는 엑스레이보다도 좀 더 세밀하게 나오는 CT 아니면 MRI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 또 무엇이 있느냐? 자율주행 자동차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이 자율주행 자동차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주변을 인식하기 위해서 촬영을 합니다. 그 촬영을 할 때 그 이미지를 활용한다는 거죠. 그 이미지 때문에 이런 내용이 들어간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마지막 네 번째를 저는 문자 인식.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펜도 마찬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제가 지금 뭐 이렇게 쓰면 이게 진짜 가로 인식을 하는 그런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변환이 맞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을 모두 행렬에서 갖다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보겠습니다. 행렬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 우리는 이제 어떤 숫자 배열을 하기 전에 이렇게 마구잡이로 적혀 있는 수들이 있습니다. 이런 수들을 제가 지금 몇 개를 했냐면 10개를 했는데 8개만 합시다. 그럼 이 8개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직사각형 모양으로 배열을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배열을 할 때 직사각형이니까 이렇게 배열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조그만하게 해볼까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아니면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거 행렬이라는 표현 자체를 하지 말고 직사각형으로 배열한다 라고만 했을 때 이런 배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행렬 전에가 벡터 형태이기 때문에 일렬로 나열해서 쓰는 방법도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형태를 우리는 이제 무엇이라고 부르는 거냐라고 하면 이걸 행렬이라고 부르겠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 그럼 이 행렬에서 우리는 이렇게 나타나는 게 있을 거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이 경우는 어떻게 부를 거고 이 경우는 어떻게 부를 거냐를 묻는 거예요. 그거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를 첫 번째 열이라고 해가지고 제1열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네 번째니까 여기는 제4열이 되겠죠. 밑에 여기 부분은 제1행이라고 부르고 여기를 제2행이라고 부릅니다. 행열이기 때문에 우리는 행과 열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이 그림, 제가 이렇게 나타냈던 이 그림에서는 행이 몇 개, 열이 몇 개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행이 2개, 열이 4개라고 해서 2 곱하기 4행열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아래 같은 이 형태는 4 곱하기 2행열이 되겠죠. 그리고 이 둘은 같지 않습니다. 모양이 똑같아야 돼요. 같다라는 전제는 똑같은 내용입니다. 여기까지가 일단 행렬에서 기본적인 내용이고, 좀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컬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RGB가 대표적인 예가 되죠. 이 RGB가요, 여러분들 뭐 그림판에 가시거나 아니면 파워포인트에 가시거나 했을 때 이제 RGB 컬러 모델이라고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Red, Green, and Blue.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농도를 설정하는데요. 이 농도를 설정할 때는 0부터 255까지를 의미하고, 회색인 경우에는 광원의 세기에 따라서 1부터 254까지 그 수를 따라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RGB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보면 0이 가장 어두운 거예요. 가장 어둡다. 그러니까 이 어두운 계열이 뭐냐면 검정색을 의미하는 거죠. 255는 레드에 가장 가까운 색깔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빨간색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R이 255, 다시 빨간색을 의미하면 R이 255를 갖고, 그린과 블루 같은 경우는 0을 의미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픽셀을 정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색은 어떻게 될까요? 이 색이요. 지금 제가 이 색칠한 거에 대해서 농도를 제가 바로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부분도 수치적인 내용을 나타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럼 R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 그린이라는 것에도 얼마, 블루에 대해서도 얼마, 이렇게 세 가지를 나타낼 거고, 이 세 가지를 행렬로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 행렬이 한 픽셀, 한 픽셀, 한 픽셀, 한 픽셀이니까 이거를 2 곱하기 2 행렬로 만들어 버리면 된다라는 건데, 지금 이 색깔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뭐 K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 K가 똑같은 내용이겠죠. 그럼 여기도 그린은 그린이니까 L이라는 숫자가 있을 거고, 블루 같은 경우에도
어떤 수치가 있을 거니까 B라고 할게요. 이거는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행렬에서 같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어떤 이미지가 하나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색깔이 하나 있어요. 이 색깔. 그러면 지금 1픽셀이죠. 1픽셀에서 우리는 행렬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 행렬이 이렇게 1 곱하기 1 행렬로도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당연한 사실이죠.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우리가 행렬을 나타낼 적에 RGB 색깔의 구성을 나타낸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으로서도 제시가 되는 거고, 순서상에 대해서 표현을 해본다라고 하면 또다시 나타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색깔을 나타낼 때 그냥 단순하게 이게 끝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GB가 R만 따로 빠질 거고 G만 따로 빠질 거고 B만 따로 빠질 거예요. 그렇죠? 이 색깔에서 한 어떠한 내용을 본다라고 하면 이걸 분리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분리를 시켜요. 그러니까 R에서 나타나는 행렬이 있고 G에서 나타나는 행렬이 있고 B에서 나타나는 행렬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모두 결합해 보니까 어떤 색깔이 나타나더라 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 과정이 곧 우리는 연산을 통해서 색깔을 정해진다라는 것을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미지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이미지가 뭐 이미지 밝기를 조절한다거나 아니면 어둡게 만들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실수의 연산이라는 것을 또 통해서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미지 자료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가 지문인식이 있고, 의학에서 사용하는 내용이 CT, MRI, 그리고 지금 현재 자동차 관련해서도 나타나는 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문자 인식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스마트폰이 대표적이죠. 그런 부분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선이 그어져 있거나 그런 부분을 한 픽셀로 땄을 때 행렬을 나타낸다면 그 행렬이 나타나는 수치에 따라 우리는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계산을 행렬로서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RGB였고, 그 RGB는 0부터 255까지의 수치를 가지고서 의미를 하는데, 결국에는 이런 한 픽셀 한 픽셀 따는 것을 행렬로 표현을 해서 R 따로, G 따로, B 따로, 그러니까 레드 따로, 그린 따로, 블루 따로 해가지고 나타나는 내용을 볼 수가 있었고, 이 각각을 가지고서 나타나는 이 RGB 행렬을 가지고 연산을 시켜보니 색깔이 나타나더라 라는 내용도 함께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연산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행렬에 대해서 덧셈, 뺄셈 설명할 거고, 아마 실수배까지 설명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여러분께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과 관련해서가 다음 시간의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